자, 오늘 화학 1을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화학 분야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만큼 영향을 주냐, 영향을 줬다면 어떤 분야의 영향을 어떻게 줬느냐,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인데, 가장 처음에 배워야 되는 게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일단은 산업혁명 이후라는 일단 시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고,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인구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산업혁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고, 그러니까 아기도 많이 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많이 잘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된 거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게 초반에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좋다고만 생각을 해왔지만,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식량 문제가 좀 부족하게 되는 그 현상이 발달되겠죠? 자, 특히나 식물의 퇴비나 동물의 분뇨와 같은 그렇게 이제 천연 비료에만 의존을 했던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저 천연 비료에만 의존했었던 상황에서는 인구가 적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많은 인구를 전부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거지. 조금 부족한 거지,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런 천연적인 비료에 의존했던 농업이 여기 말대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해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화학 분야가 발달되면서 저 천연 비료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왔다, 뭐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인공 비료겠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천연적인 비료, 뭐 똥이거나 그런 분뇨 같은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양이 좀 적은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료가 너무 적으니까 식물이나 이런 거, 농업 같은 거를 재배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대체를 할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분뇨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식량을 제공을 못 해주는 상황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비료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받쳐진 거지, 오케이? 비료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부족한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만들려면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주는 상황이 펼쳐진 거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인공 비료를 만들어내는 필요성이 이제 생긴 거지. 자, 인공 비료는요, 기본적으로 식물이 필요한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칼슘을 갖고 있어야 돼, 비료 자체는요. 얘네는 생물이 먹어야 하는 것들인가요? 네, 약간 좀 우리 인간이 먹는 영양제처럼 필수적으로 얘네가 필요한 영양소가 몇 가지 있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CH 인간이 솔직히 말하면 필요한 원소는 엄청 많지. 근데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게 무조건적인 원소는 요 세 가지, NPK. 이해하세요? 네. 자, 중요한 게 질소예요. 질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질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똥이라든지 오줌 같은 경우는 질소를 다 갖고 있거든? 오. 맞잖아요. 좋다. 암모니아죠, 대표적인 예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암모니아를 이제 천연으로 썼었어. 오케이? 천연이었어. 말 그대로 뭐 그냥 오줌 싸거나 그러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양이 부족하다 보니 식물 합성을 잘 못할 거고, 맞지? 재배가 좀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소중한 암모니아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하버라는 과학자가 일단은 공기 중에 질소가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질소를 뭐하고 반응시켰냐면 수소랑 반응을 시켰어. 단순하게 봐봐. 우리 어차피 질소는 N이지. 예. 암모니아는 NH3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N 자체라는 질소는 공기 중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NH3라는 암모니아를 만들려면 수소가 필요해. 그죠. 그래서 질소라는 N2와 수소라는 H2를 결합을 시킨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NH3라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졌겠죠? 네. 물론 개수는 맞춰야겠죠. 개수. N이 두 개죠? 네. N이 하나죠? 네.
2개 맞추고 N이 6개죠? 2개죠? 3개 맞추고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화학 결합을 완성할 수가 있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버라는 과학자가 암모니아를 만들어 볼까? 공기 중에 질소는 많았을 것이고 수소랑 반응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으니까 대량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저 하버라는 사람은 암모니아의 반응 그 화학식이 NH3라는 걸 알고 있던 상태에서 저거를 만든 그러니까 거.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한 거지. 그 제조 공정을 개발했다. 어떻게 질소와 어떻게 수소를 반응시켜서 어떻게 암모니아를 만들 것인지 약간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거를 개발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방금 내가 쓴 것처럼 질소라는 가스와 수소라는 가스를 반응을 시켜서 NH3라는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게 되었던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구가 산업혁명 이후에 아무리 늘어나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만큼의 식량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이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엄청난 큰 사건이 됐다라는 거죠. 화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혁명 정도가 된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자 방금 암모니아가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살충제하고 제초제도 만들겠죠. 아무래도 살충제하고 제초제도 어쨌든 간에 화학적인 부분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좋지 않은 잡초나 이런 해충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죽여버리는 데 사용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의 질이 향상되었고 또 한 번 더 생산량이 증대하는 큰 사건이 되었다. 이해가시죠? 네. 아마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봐도 충분히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비닐의 등장도 마찬가지예요. 비닐이라는 것 자체도 만들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부분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 비닐은 이제 비닐 등장함으로 이제 농산물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줬냐면 계절에 아무 상관없이 작물의 재배가 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 생산량이 그로 인해 증가되었다. 하우스 재배라고 하죠? 네. 그게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재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지 않았어요? 딸기는 겨울에 자라거든요, 자연적으로. 예. 근데 겨울 되기 전에도 나와요. 비닐하우스. 네, 비닐하우스 재배하면 나와요. 사계절 내내 가능하다. 비닐하우스가 만능이네. 만능이죠. 그렇게 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비닐하우스는. 되게. 여름인데도 차갑게. 그렇지. 겨울인데도 따뜻하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해가시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미래, 퓨처.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학적인 요소가 이렇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좀 줄 것이냐. 곤충을 이용하여 식량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저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곤충은 단백질이 풍부하다. 비타민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가축보다 키우기가 쉽다. 메테인 기체가 배출량이 좀 적어서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 심지어 면적이 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효율이 크다. 이거 알아두세요. 곤충이 단백질이 많다라는 거 알 거예요. 그건 알지. 굉장히 고단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곤충을 꼬치에 꽂아가지고 먹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가축보다 키우기 쉽죠? 당연하죠. 그건 맞지. 가축 얼마나 힘드냐? 방목시켜야 되지. 근데 먹이 곤충은 줘야지. 그냥 그 유리판, 아크릴판에다가 그냥 키우면 끝이야. 맞지. 그리고 얘네가 방귀 낀다고 메테인 가스가 나오나? 그건 안 되지. 나오긴 하지만 좀 적겠지. 크기가 작아서. 또 면적이 클 필요 없지. 그렇지. 소는 엄청나게 큰 거에서 키워야 되는데 곤충은 요만한 거 조그만 그냥 솔직히 그냥 컵에다가 키워도 되겠다. 안 그래? 그러니까 효율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어업 분야에서야 어업 분야. 분야. 어업이니까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얘기잖아요. 맞죠? 네.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그냥 읽어만 보면 돼서. 자, 옛날에는 천연 소재로 만든 그물하고 작사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어. 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약간 좀 그 원신 시절 그 돌을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나무의 줄기나 이런 걸로 감아가지고 작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천연 소재 그물은 일단 무거웠었어. 무거웠다고. 오케이? 그리고 물에 젖으면 쉽게 망가지기도 해요. 그럼 작살의 용도가 아닌데. 그리고 그치, 이거 아까 내가 작사 얘기했던 거고. 근데 작사는 효율성이 낮아. 물고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맞지. 무겁지 심지어 돌인데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좀 있었다. 근데 현재는 그러면 어떻겠어? 반대로 되는 어떤 화학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좀 더 가벼운 물질, 맞죠? 가볍고 뭔가 확실한 물질 그런 걸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가볍고 즐기면서 물에 흡수되지 않은 합성 섬유로 화학적인 부분으로 뭔가 새롭게 만든 거죠. 오. 이해가세요? 네. 그러나 게다가 심지어 가두리 양식까지 진행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가두리 양식에서 쓰는 모든 물품도 다 화학적인 부분으로 만든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화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쓰는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다.